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카메라로 사물을 찍고 사물을 촬영한 그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심지어 이미지를 컴퓨터로 가져와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게 이제 오픈 CV죠. 오픈 CV를 가지고 와서 이미지를 다시 그 안에 어떤 이미지가 들었는지 컴퓨터가 욜로를 이용해서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혹은 그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 화면상에 그 정보들을 이제 특히나 화면 속에다가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박스로 그리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물론 그 박스 속에 당연히 이런 어디에 무엇이고 또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이제 들어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정보를 가져와서 컴퓨터로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용한 일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정보들을 마치 우리가 온도나 습도나 이런 센서들이 그런 온도 습도를 측정하는 거하고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미지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들을 모으게 되는, 그럼 이제 그것도 일종의 센서가 된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비전 센서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쭉 해왔습니다. 이제 그거의 인포메이션들을 구체적으로 잘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유용한 일들을 많이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들을 가져온 이미지 내에 있는 정보, 예컨대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한번 코드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드는 지난 시간에 했던 코드가 이와 같고요. 이와 같은 코드에서 욜로 11 버전을 이용한 이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 사전에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에 무엇이 잡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보는 걸 해봤습니다. 한번 표시도 해보고요. 근데 이제 그 속에 결과를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실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욜로라고 하는 함수죠. 욜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프레임을 주면 프레임이라는 건 이제 정보, 우리 화면 정보죠. 화면에 있는 내용을 매트릭스로 되어 있는 그 정보를 이렇게 던져주면 그러면 어떤 리절트를 뱉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리절트를 이제 잘 활용을 해서 그 리절트 속에서 어떤 인포메이션들이 들어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리절트 속에 과연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야 되는데,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는지 이제 미리 사전에 이 리절트 속에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욜로 11번으로 가서요.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그런 설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현재 하는 그 부분이 디텍트, 프레딕트 부분이거든요. 이 프레딕트를 하는, 그러니까 즉 프레딕트라는 게 예상한다, 예측한다 이런 거지만 사진을 주면 그 사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예측한다. 이게 알아낸다 혹은 디텍트한다 우리가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그걸 프레딕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죠. 예상을 해보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뜻을 풀어서 쓰고 있는데, 마치 이런 이미지들 속에 이게 사람인지 플레이어인지, 사람이 이렇게 넘어진다든지 하면 사람이 이렇게 폴오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류의 동작들을 혹은 사물들을 인식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프레딕트라고 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프레딕트 된 것이 인퍼런스 아규먼트, 이제 어떤 아규먼트들을 주어서 인퍼런스를 할 건지 그런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자세히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다루는 것은 working with results 부분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결과를 가져와서 이제 뭔가 우리가 작업을 해본다는 것이죠. 결과라고 하는 것은 리절트가 모델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욜로 함수를 가져오는 것인데, 욜로 클래스를 가져오는 거죠. 그 속에다가 우리가 어떤 사진을 하나 보내게 되면, 이미지를 하나 보내게 되면 이 모델을 이용해서, 사전에 정의된 모델에 의해서, 트레인된 모델에 의해서 그 이미지들을 분석한다는 것이죠. 분석한 결과를 여기에 저장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결과 자체는 밑에 구성 요소들로 박스라든지 probability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피드, 네임, 이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이미지 파일 패스를 줘서 한 경우는 이미지 파일의 패스까지도 다시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하여간 이런 정보들을 쭉 담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 가져가다 쓰는데 특히나 우리는 그 중에 박스라고 하는 거를 정보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 속에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잡히면 그리고 디텍트가 되면 아까 위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와 같이 이렇게 랩톱이면 랩톱 이렇게 박스를 쳐주거든요. 이 박스 속에 대부분의 인포메이션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대부분 다 이렇게 박스가 표시가 되죠. 넘어지는 사람의 이미지 속에도 박스가 표시가 되는데 그 박스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박스 속에 있는 결과들을 잘 가져오면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특히나 보시면 박스 속에 있는 결과들 중에 특히 박스라고 하는 거, 요 박시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또 어떤 어트리뷰트나 메소드 혹은 프로퍼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또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CLS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CLS. 여기 뭐 다른 것들도 다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XY는 이제 뭐 박스의 좌표가 되겠죠. 좌표도 이렇게 XY 포인트 두 개,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그 상단과 오른쪽 하단 이렇게 박스가 있다면 그 박스의 이쪽과 이쪽을 측정하는 그 값을만 주면 박스가 정의가 되는데 또 다른 정의의 방법은 박스가 있으면 가운데 포인트를 주고 폭과 높이를 주면 또 박스가 정의가 되죠. 예컨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박스가 있다. 그러면 이 박스를 정의하는 방법은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여기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 두 개만 주면 박스가 정의가 되죠. 왜냐하면 박스라는 건 어차피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또 박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박스의 가운데 점과 중심점이죠. 중심점과 width, 폭이죠. 그 다음에 height. 요 값만 주어지면 그러면 박스가 또 정의가 되죠.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박스들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이와 같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XY 혹은 XYWH, XYN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노멀라이즈 된 겁니다. 박스 정보를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지 값에 따라서 주는데요. 이미지가 640, 480이다 그러면 뭐 거기에 반쯤 된다 그러면 위스가 320이나 240 이런 식으로 하이트는 그런 정도로 주어지겠죠. 이제 그런 값을 그렇게 안 하고요. 뒤에 n이 붙어 있는 경우는 노멀라이즈 시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0에서부터 1까지 제일 오른쪽 부분이 0, 제일 왼쪽 부분이 0, 제일 오른쪽 부분이 1 이런 값이 되도록 박스를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이렇습니다. 박스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요. 이미지가 있고 박스가 이렇게 들어 있다 그러면 이미지가 640이다. 그러면 여기 여기 한 3분의 1쯤 된다 그러면 한 200쯤 되는 것이죠. 박스의 폭이 정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은 정 가운데 점 요 센터 포인트는 320 바이 240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지가 커지면 요 값이 또 바뀌게 되는 거죠. 이미지의 정중앙에 있다 하더라도 아까 640인 경우는 이제 480이 높이인 경우에 이미지를 그렇게 상정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미지의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이미지가 사실은 어떤 때는 640, 480이고 어떤 때는 800, 600이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박스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이미지 전체의 절대좌표 값으로 주면 늘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박스의 크기가 1/1이라고 가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박스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예컨대 0.5, 0.5의 박스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인포메이션들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어도 어떤 크기로 변환이 되더라도 그 박스의 위치를 항상 고정적으로 설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노멀라이즈된 값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주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값들도 같이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박시스 밑에 여기에 그게 박시스였죠. 박시스 밑에 CLS라든지 CLS는 이제 무엇인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클래스 속에 들어있는 클래스 번호인데요. 클래스라는 건 또 어떤 개념이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그 이미지를 분석할 때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을 몇 가지를 정해 놓습니다. 뭐 무턱대고 아무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델에서는 예컨대 0이라고 하는 값에다가는 p-person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고 1이라고 하는 것의 속에는 뭐 바이시클 이런 걸 집어넣고
2라는 한 값 속에는 카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게 클래스 번호고요. CLS 넘버입니다. 넘버고 이게 클래스 값이죠. 네, 클래스 명칭입니다. 클래스 네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해 놓은 것을 클래시스라고 그러죠.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물을 정의해 놓고요. 실제 리턴하는 값은 0, 1, 2 값 중에 하나를 리턴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0이 리턴이 되면 person을 잡았다는 뜻이구나. 사람을 잡았다는 뜻이구나. 1이 리턴이 되면 bicycle을 잡았다는 뜻이구나. 2가 리턴이 되면 car를 잡았다는 뜻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지는 이 CLS 값은 바로 그 0 혹은 1 혹은 2라고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의가 된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고요. 사실은 그것이 또 여기서 값으로 주어집니다. 어디에 있냐 하면요. names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요 클래스 리스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 names를 호출하게 되면요. 아까 여기서 써드린 것 같은 이와 같은 목록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목록 값을 한번 펼쳐서 여러분들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좀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names라는 값에다가 그 리스트를 리턴 받고 CLS 값을 주면 CLS가 0이다 그러면 리스트의 0번째 그 값을 리턴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앞에 제가 여기 표시한 것처럼 0에 해당되는 값인 person을 리턴하고요. 1에 해당되는 값인 bicycle을 리턴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실제로 그 사물이 무엇인지 내용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덱스인 아까 0, 1, 2 이런 값을 또 받아서 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 뭐 컨피던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오브젝트 디텍션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각 디텍트 되는 사물의 그 컨피던스 값이죠. 그러니까 신뢰도라고 할까요? 컨피던스 값이 1이 되면 예측한 그 결과가 100% 확실하다는 뜻이고요. 0.5쯤 되면 한 50%쯤은 이것으로 보인다. 뭐 특정한 뭐 우리가 person이라고 했다 그러면 0.5쯤 나왔다 그러면 이건 사람으로 보인다. 50% 정도. 근데 컨피던스가 1이 나왔다 그러면 100%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값이죠. 그래서 잡기는 잡았는데 얼마나 애매한지 아니면 얼마나 확실한지 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값들이 이제 쭉 올 텐데요. 한번 이제 그걸 보면서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런을 시켜주면요. 네,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잡히죠. 뭐 여러 가지 지금 저를 잡으면 이제 사람으로 잡는지 확인이 될 거고요.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person이라고 하면서 0.8 몇 정도, 0.8이나 0.7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컨피던스 값입니다. 그러니까 70% 혹은 80% 정도 확실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조금 더 많이 이제 사람을 보여주면 확실하게 사람이라는 거를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다가 컵을 갖다 놓고 컵을 측정한다 그러면 컵도 90% 정도 확실하다. 옆에 키보드도 한 50에서 60, 70. 키보드가 조금 이제 각도가 다르게 찍히거나 자기가 평소에 봐왔던 키보드가 조금 다르게 찍히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찍으니까 이제 90% 이상 확실하게 컵이라고 혹은 그 키보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거 이제 컨피던스 값이고요. 여기 이제 그려지는 박스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 있는 박스들. 요것이 이제 사실 우리 그 사물들의 화면 내에서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화면 내에서 위치 내지는 크기. 여기 이제 박스가 그어진 크기가 이제 전체 박스의 크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빠져나갔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내용들을 읽어오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해석해서 우리가 유용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외부에 어떤 정보를 보낸다든지 혹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무엇인가 다른 어떤 작업을 해본다든지 하는 일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여기 있는 이 리절트 값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밑에 지금 콘솔 화면에 뭐가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어떤 걸 디텍션을 했고 디텍션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셔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이니까 요걸 직접 가져가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직접 이제 한 개씩 가져오는 작업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이렇게 화면에 쓰여지는 거를 쓰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verbose라고 하는 파라메타를 false로 바꿉니다. verbose가 이제 시끄럽게 떠든다, 뭔가 말들을 쭉 이렇게 내뱉는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 걸 침묵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다 더 이상 쓰지 마라. 대신에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를게 이런 뜻이 될 거고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실제로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키보드도 잡히고 필요한 거 뭐 알아볼 수 있는 거 알아보게 되고 뭐 그렇죠. 컵도 하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는 더 이상 쭉 출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화면이 조용하죠. 예, 이제 침묵을 이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제 뭔가 작업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화면에다 출력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 잘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이제 리절트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리절트 값을 여기서 프린트 해가지고 리절트의 0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person 나오고 뭔가 정보들이 막 출력이 되고 있죠. 어떤 정보들이 출력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리절트 안에 들어있는 각종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요거 names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리스트 값이 오죠. 딕셔너리 값이 옵니다. 딕셔너리가 오는데 앞에 여기 클래스 넘버가 있고요. CLS 값으로 대표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erson과 같이 이렇게 실제로 name 정보가 옵니다. 0번이 뭐고 1번이 뭐고 2번이 뭐다. 바이시클이다. 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들을 이용하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박시스 내에 이제 그런 정보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미지도 리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실제로 너가 쓰고 있는 이미지는 어디에 저장돼 있다. 이미지 0.jpg에다가 저장하면서 보고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정보들이 있나요?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박시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온다는 거죠. 어떤 오브젝트 형태로 리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시스 내에 있는 어떤 값들이 들어있는지 또 확인을 하면 실제로 정보들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 밑에 박시스가 어떤 정보를 보내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시스라고 해서 한번 보죠. 네, 박시스가 뭔가 이제 아까와는 조금 출력되는 게 좀 달라졌어요. 다시 끄고 보면 여기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CLS가 오고요. 컨피던스가 옵니다. CLS는 몇 번 정보가 지금 66번하고 63번 그 사물이 잡혔다라고 하는 거죠. 컨피던스는 그 66번의 경우는 79%, 63번의 경우는 32% 정도고요. 아마 66번, 63번 이런 게 뭐 키보드하고 뭐 그런 거였지 싶습니다. 66번. 아까 그 names라고 하는 걸 다시 보면 실제 그 정보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XYWH 해서 이게 결국은 이제 중심점과 위스와 하이트 정보가 있는 박스의 정보죠. 그러니까 XY 중심점만 갖고도 우리가 지금 사물이 어디쯤 있구나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노멀라이즈 된 값으로 볼까요? 역시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0.657, 0.32, 85, 64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전부 0과 1의 사이의 값을 가지는 그런 값으로 리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리턴이 된다 하는 거고요. 여기 XY 값으로도 노멀라이즈 된 값을 또 가지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정보들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뭔가 유용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박시스의 conf라고 CLS 값을 한번 보죠. CLS 값. CLS를 한번 리턴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는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CLS 값만 열심히 오겠죠. 어떤 것이 잡혔는지 무슨 사물이 있는지의 정보만 쭉 우리한테 보내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펄슨 키보드인데 자 계속 66하고 0번이 오는 거죠. 0번은 펄슨이고요. 키보드가 66번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이 속에서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클래스 값, 요 클래스 값을 갖고 와서요. 아까 names에다가 이거를 입력을 하면 names에 있는 값을 가지고 요 클래스 번호를 이용해서 가져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를 얻어올 수 있겠다는 거죠. 아까 그 홈페이지에 다시 가서 한번 names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저기냐면 딕트 버전으로 온다는 거죠. 리절트 안에 첫 번째 리절트 안에 names가 오면 딕트가 되는 거예요. 딕트 번호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리절트에 리절트 0번이죠. 0번 점 names 하면 아마 이게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값이 올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잡힌 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지금 이 중에 첫 번째 클래스만 한번 첫 번째 클래스 값을 가져와 볼게요. 클래스 첫 번째 값만 가져온다 그러면 우선 네임은 조금 있다 하고요. 클래스의 첫 번째 값 0번 값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게 리스트가 아닌데 그냥 바로 가져와지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텐서 값으로 66번 값이 오네요. 그러면 요게 밸류만 텐서의 밸류만 가져오는 게 요거 점 아이템 해서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을 읽어 오게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네, 66.0이 그 플로팅 포인트 베리어블로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그 값을 가지고 이제 한번 실제로 names 안에 있는 거를 가져와 볼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우선 잠깐 놔두고요. 요거를 놔두고 요거에 names를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프린트 해봐야 되죠. 네. names가 이렇게 name이 쫙 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좀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와 같이 딕셔너리로 정해진 대로 딱 오네요. 그럼 이제 딕셔너리 값에서 실제로 0 값을 봐야 되는 거죠. 0 값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66이 오잖아요. 66. 요거를 우리가 값을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ndx 0이라고 하겠습니다. 0은 요렇게 값을 받을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result names의 ndx 0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제 잡힌 게 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키보드가 보인다는 거죠. 키보드가 지금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키보드만 있는 게 아니라 펄슨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제일 첫 번째 잡힌 게 키보드라는 거예요. 키보드가 먼저 잡힌다는 거죠. 그럼 이제 몇 개가 잡히는지 궁금하죠. 사실은 키보드만 필요한 게 키보드만 이게 뭐 몇 개가 잡히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는 ndx1 하지 말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리절트 값을 한번 프린트를 다시 해볼게요. 실제로 한번 어떻게 오는지를 보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때는 box.cls를 그대로 투리스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리스트로 바꿔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리스트로 바꿔줬네요. 66하고 0 혹은 한 개가 더 잡히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이제 잡히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개 잡히는 경우에는 또 리스트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리스트를 가지고 이터레이션을 해볼 수 있겠죠. 리스트 전체를 이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름을 바꿔볼게요. detected cls는 하고서는 이렇게 이름을 한번 해서 리스트를 이제 하나의 리스트로 보내줍니다. detected 리스트로 만들고요. detected cls로 리스트 형태를 하나 만들고요. for ndx in detected cls 그러니까 이것도 ndx라고 하지 말고 cls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cls 에 대해서 요걸 출력하는 거죠. 요걸 출력하는데 names의 cls 값을 집어넣어 주면 names 중에 cls 번째 name을 출력해 봐. 그러면은 한 개씩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한 칸을 띄워 주겠습니다. 프린트 이렇게 하고 또 프린트 똑같은 걸 하나 더 해서 브라켓으로 싸줘요. 그러면 앞뒤가 그렇게 전부 요 때는 또 맨 끝나는 부분이니까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요렇게 쭉 해주면 그러면 뭔가 이제 좀 체계화된 포맷된 형태로 출력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뭐가 한번 쫙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뭐 몇 개를 더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닫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랩톱 person 이게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좀 모양이 안 맞네요. 요 앞쪽에다가 해야 되는데 for iteration 하기 전에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이 끝나면 그럴 때는 요거는 뭐 그렇게 요 앞쪽으로 하나 빼주기만 하면 되는군요. 자, 그러면 런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몇 개가 막 이렇게 잡히죠. 이제 이런 정도로 잡히면서 끝을 내고 한번 보죠. 어떤 경우에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요. 키보드, 퍼슨, 마우스 이런 식으로 주르륵 잡히는 거죠. 3개나 잡혔습니다. 키보드, 퍼슨. 제가 손만 집어넣어도 그걸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 퍼슨, 마우스 이런 식으로 3개가 잡힌다 하는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키보드가 특히나 어디에 있는지 키보드의 중심점 위치를 한번 잡아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키보드의 중심점 위치가 뭐였나요? 한번 볼까요? results의 0에 점 boxes에서 boxes 점 xy wh 할 때 이 xy가 말하자면 저기였죠. 중심점 좌표 값이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게 너무 이 2개씩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불편해서 요거는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면 좀 이제 출력하는 게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런을 시켜보면 뭐가 이제 쭉 옵니다. Q 눌러서 빠져나갈게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마우스도 있고 뭐 펄슨도 있고 있는데 이거 값이 여러 개가 지금 왔어요. 지금 텐서 내에 벅시스에 XY, HW가 XY, HW, YW, WH 이런 식으로 위스와 하이트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 개가 온 겁니다. 그 중에 이것도 텐서 값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좀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 중에 특히나 클래스가 여러 개고 그 다음에 박스도 여러 개인 경우지만 클래스 개수만큼 박스가 오는 거니까요. 펄슨하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개수가 디텍트 되는 개수가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n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요거에서 지금 보니까 이게 텐서 값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텐서 중에 그러면 이걸 할 수 없이 여기서 ndx를 하나 가져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ndx 그 다음에 이거를 enumerate를 주어서 2개를 같이 가져오는 걸로 해가지고요. 여기에 ndx 값을 넣어주면은 실제 그 n번째 요 순서대로 한 개씩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면 매치가 되는 값으로 보여지겠죠. 즉 person에 대한 박스 값만 보여주고 그 다음 두 번째 바이시클이 잡혔다 그러면 바이시클에 대한 박스 값만 보여주고 하는 식으로 그 박스 값들을 무턱대고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개씩 보여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키보드고 이거 텐서는 어차피 이제 여기 박스 값 때문에 텐서가 나온 겁니다. 키보드는 요 포인트 값에 있다는 거죠. 393,157의 위치에 중심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폭은 492고 높이는 310 정도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키보드가 그 위치에서 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좀 출력을 조금 모양새 있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이것도 텐서도 이렇게 잡아줍니다. 텐서도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점 아이템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었죠. 점 아이템.
아이템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고요. 여기다가 a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직관적일 수 있겠죠. ndx 값에 저기가 나왔고 거기에 첫 번째 0번째 있는 것이 x 값이고 콤마 그다음에 또 하나 요거를 하나 더해서 하나 더 하고 이번에는 1번째 그러면 몇 콤마 몇 이런 식으로 좌표값이 주어지겠네요. 신텍스 에러가 생겼습니다. 뭔가 하나를 빠뜨렸어요. 예, 여기에다가 닫아줘야 되는데 닫질 않았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이제 뭔가 값이 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키보드 at 367, 160, 156. 마우스는 요 포인트에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잡히고 있는 사물과 그것의 위치를 이렇게 좌표값으로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일 이미지 사이즈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값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에 n만 붙여주면 돼요. normalized 값으로요. 그죠? 이렇게 n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숫자가 이렇게 640, 480 기준으로 값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치환이 돼서 오는 거죠. 키보드는 어디에 있고 사람은 어디에 있고 마우스는 몇 콤마 몇에 있고 이게 뭐 숫자가 너무 길어서 보기가 안 좋다 그러면 나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보고 싶어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다가 .2f 제가 대충 쓰다가 말았네요. .2f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점 찍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플로팅 포인트 베리어블, 플로트 베리어블로 표시를 해주라.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포맷을. 이와 같이 이제 포매티드 스트링 내에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 원하는 메시지 값으로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훨씬 값이 저기하게 오죠. 그래서 키보드는 여기가 중심점이 될 거고 펄스는 좀 여기다 왔다 갔다 합니다만 여기 혹은 여기 요 정도가 중심점이 될 거예요. 그 중심점의 값으로 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죠. 펄스는 0.13 아까 그게 첫 번째 위쪽에 있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0.13 X축으로부터 0.13 Y축은 맨 위의 값부터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값이 증가하는데 0.29 이 위치에 있었다. 키보드는 여기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값을 가져오고 키보드도 가져오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것의 컨피던스 값도 또 같이 보여줄 수가 있겠죠. with confidence가 with conf 값을 가지고 왔다. 그 conf 값을 또 가져오면 되죠. results의 0번에 점 boxes 내에 confidence가 있었습니다. 그죠? boxes .conf 파이토치 값으로 토치 텐서로 온다는 거죠. conf고 ndx 값이고 아마 conf 값은 ndx 하면 그 값 자체로 오기 때문에 아이템 하나만 있기 때문에 아이템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값이 오고 있고요. 중단을 시켜서 보면 여기에 키보드는 위치가 어디에 있고 with confid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뭐 값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좀 그렇죠. 그러니까 msg 메시지 값으로 해서 메시지 값을 이것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값을 빼서 하되 좀 중간중간 잘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요. 여기서 자르죠. 여기서 자르고요. 그다음에 msg F 해가지고 또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고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MSG 하고 F 이렇게 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하고 컨피던스 값은 또 여기서 다시 잘라서 밑으로 보내갖고 하죠. MSG F 이렇게 해서 컨피던스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한눈에 보이시죠, 그죠? MS 첫 번째 리절트의 네임을 가져오고 네임은 요거 키보드 펄스는 요겁니다. 그 다음에 박스의 위치, XY 위치에 X 값, Y 값, at X, Y. 요거는 뭐 그냥 조금 길더라도 같이 이렇게 붙여서 써도 되겠네요.
x, y니까 조금 뒤로 가더라도 이해가 되죠. 예. 여기까지는 여기 at에서 좌표값이구나. 그다음에 with confidence 값이구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하는 거죠. 2f. 근데 이제 우리가 퍼센트 이런 거 좋아하니까 여기다가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지 말고 한 자리까지만 표시해 주고요. 곱하기 100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값을 곱해 버리는 거죠. 예, 0.80 이렇게 0.80 이렇게 되면 실제로 80.6%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실제 80.6%로 보이게끔 이렇게 해 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다가 기왕이면 그럼 80.6 나오고 나면 퍼센트까지 보여주면 좋겠네요. 퍼센트는 붙이나요, 떼나요?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단위까지 딱 맞춰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넣질 않았네요. 여기에다가 프린트에다가 MSG 값을 넣어줘야 이제 출력을 본격적으로 드디어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조금 모양이 이쁘장하게 혹은 잘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값이 올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쭉 값이 올라가고 있고요. 중단시켜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키보드는 0.62 0.33 포인트에 있고요. with confidence는 85.5% 값을 갖고 있다. 예,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CLS 값도 처리를 했고요. CLS 값으로부터 우리는 네임 값도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임 값을 가져오고 CLS 값을 가져온 것 가지고 또 박스 정보를 가져와서 박스 내에서 실제로 위치가 x, y 중심점에 x, y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박스의 컨피던스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width 값이나 height 값을 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큰 포션을 이미지에서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겠죠. width와 height가 있으면 박스의 크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미지 전체의 크기에 비해서 걔가 몇 퍼센트쯤 된다. 그러니까 크기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디텍트한 이미지의 크기가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도 인포메이션으로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는 것은 예컨대 키보드가 보였느냐, 펄슨이 보였느냐, 랩톱이 보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이미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면 안 되는 물건이 있을 수 있거나 보이면 안 되는 물건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어서 거기에 지나가면 안 된다거나 혹은 지금 이것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하는 곳인데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면 위험하다던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 펄슨이 잡히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 펄슨이 잡혔다는 사실을 가지고 경보를 발생한다던가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으니 어떤 기록을 남긴다던가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걸로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안전에 관련된 문제 혹은 어떤 작업이 완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알아본다든지 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용해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시리즈의 동영상을 시작할 때 꼭 온도나 습도만을 재는 것이 센서가 아니라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용한 이 이미지 센서도 그것도 이미지 센서라는 말까지 우리가 쓰기도 하죠. 물론 CCD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를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좁은 의미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이미지 속에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센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센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정보들을 얻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해서 MQTT나 이런 걸로 우리가 전송할 수 있는 것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송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록에 남기게 된다면 특정 장소에 사람이 몇 번 지나갔다든지 자동차가 몇 번 지나갔다든지 라고 하는 정보들을 모을 수가 있고요. 특정 시간대, 어떤 시간대에 지나갔는지 그리고 XY 좌표값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지나갔는지 왼쪽으로 지나갔는지 아래에서 위로 갔는지 이런 식의 정보들을 다 모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거고요. 그런 중요한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또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 모델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동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